동의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덜컥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저희도 한 3가지 정도 이제 드리고 민주당도 3가지에 대해서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 여야 대표가 오는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회담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1대1 토론을 제안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정치적인 경험은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조금 짧지만 뭔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금투세 유예 문제라든지 여러 민생 현안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뭔가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고요. 또 이 비공개 회담을 했을 경우에는 이 회담이 있고 나서 각자가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많죠, 그런 경우가. 그것이 또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갈등과 분열을 막자.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매우 이제 전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런 제안은 이 국민의힘만 했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전 김기현 대표죠. 네. 김기현 대표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국회 로텐도홀에서 의자 하나 놓고 대화하자. 네. 모두가 볼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생중계라든지 뭐 공개 회담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렇게 아주 이상한 것이 아닌데 네.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좀 예의에 어긋난다? 저는 서로 지금 양당 대표가 서로 예의의 문제를 따질 때인가? 저는 좀 그렇게 하기엔 좀 한가하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언급하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처음 토론을 제안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을 때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들 보지 않는 곳에 비공개로 만나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로텐도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작년 6월에. 김기현은 만만해 보이니까 로텐도홀에 의자 하나 놓고 하자 그러고 한동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피하고 이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죠? 신지호 부총장의 이야기. 이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들으셨던 이 발언을 예로 들면서 생중계하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토론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중계를 하면 회담이 아니라 토론이 되는 거고요. 네. 비공개를 해야 회담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차이가 뭐냐면 토론을 하면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그냥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각자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발언들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회담을 하게 되면 각자의 지지층이 반대되는 목소리도 얘기하면서 정말 협상안을 위한 중재안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공개되게 되면은 본인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지지층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기 부담스러워지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 금투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통해서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거기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 협의안을 이끌 수 있는 건데 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 요즘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열려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데 공개 토론을 해버리면 그 목소리 제대로 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지금 꽉 막혀 있는 정국을 풀기 위한 협의안을 내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지난번에 그 영수회담 때 어땠습니까? 비공개로 대화할 의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본인 말만 80%, 90%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말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좀 다른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회담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정말 그 여야가 모여서 협의안을
정치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네. 공개를 해버리면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제안을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지금 회담을 바라보는 정말 이게 그냥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잉인가 아니면 정말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한 정말 회담을 하기 위한 것인가 이 방향성에 있어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신지호 전 의원이 한 얘기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김기현 전 대표한테는 공개적으로 로텐더홀에서 의자 놓고 얘기하자고 해놓고 이번에는 안 받아들이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대표는 아까 기대가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전국이 꽉 막힌 게 지금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시면서 알겠습니다. 국회 전국이 막혀 있는 상태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그럼 토론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 의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김기현 전 대표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좀 서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제2요구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부분들 법안이 발의는 되되 의결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25만 원 지원법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민생 이야기만 하자고 하지만 방송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실상 우리 국민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첫 번째 회담이 토론의 형식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 한번 구체적인 우리가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으면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저는 첫 번째 회담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디까지 좁혀갈 것인지 이번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네, 두 그렇죠. 번째, 세 번째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여야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구나. 지금까지 22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였는데 그래도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는 했구나라는 것만 국민에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 해도 저는 그것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논의 없이 회담 방식을 갑자기 제안하고 언급하는 것 이게 예의에 어긋난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TV쇼를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지금 어려운 민생과 전국 상황을 혹시 이 대표 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께서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 안건을 좁혀서 가지고 오는 것이 우선이지 생중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